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통해 세금 미납액이 많은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으로 한시적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추가로 붙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대로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꼭 이를 비교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각 제도의 예상 진단을 예측하여 그래프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은 1억 원이며 이자는 350만 원으로 총 채무는 1억 350만 원입니다. 채무 중 세금 비중이 높으며 양도소득세 2천만 원과 부가세 1,500만 원이 미납되어 세금 미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대략 3개월 정도 연체 중이고 세금은 이보다 더 오랫동안 미납 중입니다. 그렇기에 세금 비중이 원금 총액 1억 원 중 3,500만 원으로 35%이며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세금의 경우 개인회생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며 다른 채무조정으로는 조정 불가합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2천만 원만 있습니다. 거주를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280만 원이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 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사업장 보증금 2천만 원만 청산가치가 됩니다. 상담인은 1인 부양가구로 월 변제액은 소득 28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차감한 약 136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136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4,599만 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무자는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미납세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 변제 채무입니다. 이는 일반의 채무보다 우선된다는 것으로 미납세금을 우선적으로 100%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우선 변제하는 세금의 2배인 7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은 4,913만 원으로 이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7천만 원 이상 변제하도록 52개월로 변제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52개월간 136만 원을 변제하면 총변제액이 약 7,097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1%입니다. 다음으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상 진단을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미납세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간략하게 부실차주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부채에서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서만 60에서 80%까지 차등 감면이 됩니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상 진단에는 원금 감면율을 70%로 가정하였고 상환 기간을 120개월로 선택하였습니다. 감면액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채 원금에서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세금을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은 6,5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앞에서 보았듯 사업장 보증금 2천만 원만 재산액이 됩니다. 순부채액을 계산하면 4,500만 원이 됩니다. 순부채의 감면 비율 70%를 적용하면 원금 감면액은 3,1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은 부채 원금 6,500만 원에서 원금 감면액 3,150만 원을 차감한 3,350만 원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120개월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월 변제액은 약 28만 원이 됩니다. 세금을 포함한 총 채무액 1억 350만 원 기준으로 채무 감면율은 약 32%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미납세금은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기에 세무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와 미납세금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일시 변제를 요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월 1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액은 178만 원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월 변제액이 178만 원으로 새출발기금 자체 납입액은 28만 원으로 매우 낮지만 별도로 협상한 미납세금 부담이 월 150만 원으로 매우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협상이 잘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월 변제를 더 높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136만 원으로 월 변제액 부담은 개인회생이 약간 낮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와 협상 성과에 따라 월 변제액 부담이 새출발 부실차주가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새출발 부실차주는 조정 자체로는 120개월이며 세금은 그보다 짧게 변제 기간이 산정되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세금을 포함하여 52개월 변제로 산정되었습니다. 총 변제액은 새출발기금이 6,850만 원, 개인회생이 7,097만 원으로 새출발기금이 약간 더 유리하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세무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세금 일부가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포함하지 못하는 새출발기금은 세무서와의 협의가 채무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미납세금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어 안정성은 더 낮습니다. 미납세금이 많은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개인회생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채무조정 결과 비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포함이 안 되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세무서와 협의 성과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일시 변제를 요구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세무서의 추심과 강제 집행 등을 막을 수 없어 채무조정을 하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세금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비중이 높은 분들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